자유회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회창 김재홍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월 23일이고요. 네, 토요일입니다. 네. 자, 토요일마다 네, 강남역에서는 또 4.15 부정선거 밝히겠다는 분들이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신데 뭐 저는 한가롭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논평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을 갖고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을 좀 보시기 따분하신 분들은 그 1.5배나 2배속으로 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터치하시게 되면 영상 그 오른쪽 상단에 점이 보이는데 그걸 터치하시면 1.5배 내지는 2배로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셔서 빨리 보기를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셨죠. I'll be back. 돌아온다 하시면서 잠시 떠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오실 것인가? 그리고 왜 떠나셨는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또 언제 돌아오는 건가? 그리고 바이든이 또 취임식을 했는데 그 정상적인 건가? 왜 바이든이 취임식을 하게끔 허용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그죠? 왜 그렇게 부정선거인 거를 뻔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 그 바이든이 취임식을 하는 것을 허용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뭐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억지로 이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추론을 좀 해보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언제 돌아오실까?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돌아오시는 순간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간간히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의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범죄자들, 부정선거나 뭐 소아성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국가 범죄자들이 이미 체포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만 봐도 그 낸시 펠로시 주변에 한 3명 정도의 여자 수사관이 따라다니단 말이죠. 그 허리춤에다가 수사관 그 배지를 달고 있는 누가 봐도 이제 수사관이죠.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 봐서는 저게 이제 체포 직전이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경호를 해주고 있는 거다. 뭐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수사관을 통해서 경호를 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그 희망회로 시그널들은 범죄자들이 이미 체포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보내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제 1월 23일쯤 되면은 그 한 67%의 의원들이 체포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찌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미 사실상의 비상계엄령이 그 워싱턴 DC에 실행 중에 있다라고 의견을 내시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그 군이 동원이 돼서 뭐 계속해서 철수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 인원이 더 증가하고 있고 장비도 더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탱크나 뭐 미사일까지도 동원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의 비상계엄령이 실행 중인 것이다라는 의견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비상계엄령 내지는 반역법이 발동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반역법이 발동되는 상황에서는 발동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선거에서 취임식을 한 바이든은 반역죄가 완전히 성립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죄가 성립된 것을 알고 슬퍼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죽은 아들 생각나서 찔끔 짰다 하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희망회로 우리는 팍팍 돌리는 겁니다.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독이 되는 거냐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말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돌아오시는 길에
꽃잎을 뿌리지는 못할 망정 압정을 뿌려서는 안 된다. 네. 딱 바이든이 취임식 했다고 싹 자세 바꿔가지고 네. 바이든 대통령 각하 이러면서 완전히 그 태도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유튜버들 중에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그 앞길에 꼭 꽃잎을 깔아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 압정을 뿌려대면서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시는 길에 꽃잎을 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네, 희망 회로를 돌려대겠습니다. 네, 희망 회로를 돌려대는 게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이제 규명하느냐에 따라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가늠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부정선거 이거는요 단순히 선거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실상의 전쟁이라고요. 네, 외세 개입이 됐다는 것은 미사일이나 뭐 폭격기 이런 거 동원 안 하고 네, 막 그 뭔가 폭발음이 들리고 이런 전쟁이 아닌데 부정선거라는 그 장비를 동원했잖아요. 네, 전자 투개표기 그 장비를 동원해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훔치고 그걸 조작해서 네, 대통령을 바꿔버리고 그 외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면 나라를 점령한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당면한 진짜 큰 위협은 그 부정선거가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걸 묵인하고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를 취임식을 허용했다는 것은 네, 외세 침탈을 받은 거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미국이 이번에 미국에게 당면한 위협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진 외세 침탈 그것은 네, 부정선거였다. 이걸 읽게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곧 뭐예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냐? 도대체 이 부정선거 이 현황을 알고 넘겨준 거냐? 네, 알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알았냐? 이 최고위급 네, 국가안보국이죠. 네, 국가안보국의 레트클리프, 그렇죠? 레트클리프 이게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위원장. 정보 분야 최고위급에서 이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게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포함된 외세가 심각하게 개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느냐 못 받느냐? 당연히 받죠. 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이제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분이. 그리고 거기에 외세가 개입했습니다. 외세가 개입한 거는 뭡니까? 네,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외세 침략을 받은 대통령이 그냥 그것을 무기력하게 인정하고 물러났다는 것은 네,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부정선거라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온 전쟁에서 손쉽게 항복을 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하는 저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가 트럼프 대통령 대신으로 얼마든지 미국을 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맡긴 거냐. 네, 그렇지가 않아 보이죠. 그리고 이날 이 OAN 방송에서 정보전 전문가인 필드런 대령이라고 그러죠. 필드런 대령이 그 미 대선의 데이터가 뭐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이란으로 갔다가 중공으로 간 거를 확인해 줍니다. 데이터가 넘어간 걸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세 개입의 부정선거의 증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럼 왜 부정선거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게 놔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사실인가? 믿기지가 않는 거죠. 부정선거인 거를 너무나 증거를 확실한 걸 갖고 있는데 부정선거 당선자가 어떻게 취임을 해요? 그런데 그 믿기지 않는 일이 1월 20일 날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감이 없어요. 네. 이렇게 정보 분야 최고위급 인사가 네, 외세가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확인을 해주고 그것도 그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파키스탄 갔다 이란 갔다 중공으로 간 것까지 확인했다면서 네, 그 부정선거범들을 왜 체포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네,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체포해야 되는 실무진에서 배신을 다 때렸기 때문에 뭐 명령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럴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든의 취임식을 허용한 것 같은데, 야,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네, 마가 집회에서 네, 부정선거 현황을 일일이 나열을 하시는데 보면 네, 정확하게 그 몇 표가 삭제됐고 몇 표가 바뀌어졌고, 네, 각 스윙 스위트에서의 부정선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부정선거를 너무 잘 알고 자기가 부정선거에 서 졌는데 왜 쉽게 인정을 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인정할 수 없는 건데, 네, 뭐 다 와일 비백 그러면서 이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왜 떠났고 언제쯤 돌아올 거냐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적이 많습니다. 적이 많은데 어떤 적이 있냐? 그렇게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바이든과 싸우고 있는데, 자, 의회라는 곳에서 정치권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더라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의결을 했어요. 네, 하원에서. 그럼 하원에는 뭐가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부정선거, 외세가 개입한 부정선거와 네, 행동을 같이 하는 자들이 의회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부정선거에도 외세가 개입했고, 네, 의회 내에는 그 외세와 결탁한 간첩들이 있더라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에는 외세와 결탁한, 외세와 합세한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네. 그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 자, 이 하원 의원이라는 자가 집에서 이제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집에서. 근데 그 화면 배경에, 벽면에 마오쩌둥 초상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마오쩌둥 초상화에 이 그림 마오쩌둥 초상화를 그린 자가 누구냐? 앤디 워홀이라는 자인데, 뭐 인상 굉장히 험악합니다. 자, 이 자가 그린 이 마오쩌둥 초상화 한 장이 56,000달러. 56,000달러가 우리 돈으로 한 뭐 6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이 비싼 마오쩌둥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는 정치인이 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초상화를 걸고 있다는 건 이건 마오쩌둥 추종자라는 거죠. 미국의 정치권은 마오쩌둥 추종자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외세가 개입한 부정선거를 밝히고 싸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외세가 개입한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그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또 대통령을 딴지 걸면서 탄핵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탄핵하는 세력에 보니까 집에 마오쩌둥 초상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마오쩌둥 그러니까 추종자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하원 의원만 그랬냐? 네,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로 나온 그 여자도 네, 그 SNS에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인가에 보니까 찍어 올린 사진에 네, 배경에 마오쩌둥 초상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다 마오쩌둥 추종자들이 곳곳에 박혀 있으니까 네, 미국이 얼마나 현재 외세 침략에 취약한 상태인가, 외세 침략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어 있는가,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인 것을 알면서도 네, 바이든에게 취임식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적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그 간첩들을 일망타진하고 잡아들이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결국 이런 자들이 무서워서 물러난 거냐?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바이든은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취임식 할 때 보게 되면 이 인상들이 다 완전히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완전 우거지상이에요. 한 사람 다 보세요. 미치 맥코넬 같은데 이거는 거의 반쯤 어리 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이 취임식이 기쁘지 않아요. 네. 이 당선돼서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자리에 있어요. 아마 이 본인도 별로 그렇게 대통령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꼭두각시. 네. 그 조종하는 세력은 따로 있고, 그죠? 본인이 대통령의 역할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죠. 프롬프터에 이렇게 돼 있죠. 뭐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벌어 보십시오. 시간을 끌어 보십시오. 이렇게 됐나요? 시간을 끌었는지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재앙의 이야기고, 근데 뭐 그 재앙이나 바이든 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공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자들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는 곧 뭐다?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수단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수단에 의해서 들어온 자들이 과연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이 자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굴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하지도 못하고 떠나신 걸까? 바이든 취임식 보게 되면 아주 이게 완전히 국격 추락이에요. 그 초대 손님도 제대로 초대도 못하고 해외 사절단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뭐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또 군부에서 그렇게 각군 대표 이런 고위급 장성들도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쇼를 한 건데요. 쇼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쇼는 왜 했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이날 이거 공화당 의원 보면요. 선글라스 시커먼 거 끼고 마스크 끼고 완전 위장하고 왔어요. 위장을. 이런 모습으로 과연 그 취임식을 했어야 됐나. 이것은 뭐 취임식이 절대 이게 정상적인 취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를 해야만 됐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중공을 속이거나 아니면 형식상 그 중공의 요구대로 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힐러리, 오바마 뭐 이런 세력들 체포는 언제든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거 잡아들이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잡아들일 경우에는 중공으로부터 뭔가 협박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모종의 그런 게 있어요. 모종의 협박. 뭔가 중공이 숨겨놓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고 그것을 활용한다라는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소설이죠,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고, 뭐 이걸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 확인한 거 있냐 그러면 그럼 깝깝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관련된 자들, 정치권 그 간첩 세력들로 보이는 자들 일망타진하고 잡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령 반역법 발동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서 물러나시면서 뭐 I'll be back 그러면서 뭐 여운만 남기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돌아올 거 떠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돌아올 것을 떠나는 이유, 돌아온다고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 불가피한 상황이 뭐냐. 아마도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을 협박을 받았지 않겠나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다른 뭐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최고의 순간이 오게 되면 돌아오신다는 거죠. 최고의 순간은 뭘까? 최고의 그 순간을 미뤘다는 거죠. 사실은 최고의 순간은 뭐가 될까요? 제가 봐서는 그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은 그 외세를 정리하고 외세와
합세한 내부의 간첩들을 정리하는 때가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고의 순간은 뭐냐? 네. 화려한 뭐 그렇잖아요. 뭐 피크를 이루는 시간인데 피크를 이루는 그 순간이라는 게 뭘까요? 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뭐 합격했을 때, 뭐 이런 순간을 우리가 흔히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의 최고의 순간, 그것은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해소되는 때가 미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미국의 위협이 제거되고 정상적으로 부정선거범들을 제거하고 미국을 정상화시키는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돼요. 이 미국에 있어서 위협, 이게 그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중공에서 개발한 건데 이게 컨테이너로 위장을 한 거예요. 컨테이너로 외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작동시키게 되면 컨테이너 속에서 다련장 로켓이 나오죠. 네. 한 번에 한 20발 정도를 쏠 수 있는 다련장 로켓이 두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40발 정도를 퍼부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박상우 기자가 소개해준 내용인데, 자, 이런 미사일들이, 이거는 다련장 로켓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상 미사일인데, 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 상당히 밀반입돼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물은 뭐 전력 공급망이나 군사 시설물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취임식을 할 때 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을 때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다련장 로켓을 가지고 또 소형 핵을 장착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염두에 두는 그런 포석이 있었다면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서 당장 부정선거범들을 체포하기보다는 이런 살상 무기들이 혹시라도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봐야죠. 네. 만일은 모르지만 그런 첩보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가동되려고 한다라고 협박을 받았거나 그런 첩보를 들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부정선거범들을 체포하고 간첩들을 체포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일부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된다고 해서 마냥 물러나고 굴복한다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패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협박 들어온다고 해서 내 목숨 살리자고, 내지는 뭐 그 메트로폴리탄에 뭐 수백만 명 살리자고 그 전체 인구 수억을 희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또 미국의 어떤 정보력이, 군사 정보력이 또 그렇게 마냥 허술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순간까지가 최고의 순간을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최고의 순간이 오기는 오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고의 순간, 미국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미국을 위협하는 이런 혹시라도 대량 살상 무기나 미사일을 제거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자들, 또 외세와 개입했던 자들을 체포하는 순간,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에서 또 위협이 또 있어요. 뭐 그런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말고도 이제 뭔가 인해 전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속의 모습은 그 온두라스, 그러니까 멕시코 그 남쪽에 있는 조금 이제 그 가난한 나라의 그 국민들이 미국으로 가서 입국을 하겠다고
아예 나라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그 온두라스 나라에서 살기 힘드니까 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무작정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난민을, 그러니까 무분별한 난민의 입국을 막겠다고 장벽을 만들었는데, 멕시코 장벽이요. 멕시코 국경사의 장벽을 넘어서 들어오겠다는, 대량의 난민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처럼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난민들과 미국 국민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지죠. 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중공의 사주를 받고 난민을 가장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을 펴는데 원래 인해 전술은 중공의 주목인데 주요 전략인데 그 온두라스라든가 그 멕시코 남쪽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미국으로 몰려갈 것을 자꾸 종용을 하는 거죠. 네. 네, 미국에서 받아주게끔 우리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앉혀놨으니까 일단 밀고 올라가라. 그러면 우리가 바이든을 뭐 협박을 하든 종용을 해서 받아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정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믿고 각 그 온두라스라든가 뭐 과테말라에서 살기 힘든 그 국민들이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또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게 미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내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 이거죠.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는 중남미의 난민들, 이것도 미국의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웠는데 바이든은 그 장벽을 허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순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다. 자, 이런 위협들을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자,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는 이런 위협들을 계속 허용하고 만들어내는데 협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이 취임식을 허용하고, 그리고 떠나시는데, 그럼 정말 떠난 것이냐 할 때 이제 정말 떠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협박했다 그러면 미국도 뭐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상징이 사실은 핵가방입니다. 핵가방은 항상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핵가방이죠. 그것이 세계의 어떤 그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핵가방을 들고 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임식도 하지도 않았죠. 이임식도 하지 않고 어쨌든 떠나가는 대통령이 핵가방을 들고 갔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임식은 없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임식은 없었고 흔히 말하는 그 인수인계가 없었던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 인수위를 만들질 못했어요. 그 바이든도 정상적인 인수를 못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적인 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가방을 그냥 들고 가시는 거죠. 핵가방을 들고 갔는데 누구는 그래요. 저 핵가방은 가져가 봤자 소용이 없고 다른 핵가방을 가지고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드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코드를 만들면 된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정신승리죠. 그거야말로 정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방을 들고 간 사실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간 가방의 코드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핵가방을 만들어서 코드를 만들어 놓는다. 그거는 정말 소설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소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전이 미국의 대통령의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핵가방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취임식은 바이든이 뭐 어떻게 초대 손님 데려다 놓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초대 손님들 데려다 놓고 취임식에 뭐 형식은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실세는 옥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어서의 그 대통령의 옥세는 사실상 핵가방이라고 봅니다. 핵가방이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대통령의 옥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옥새를 함부로 누군가가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핵가방을 만든다 그러면 저 핵가방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핵가방을 뭐 마음대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기존 코드는 없애버리고 이런 식이라면은 저 핵가방이 의미가 없죠. 대통령 들고 가면 그건 누군가가 반역의 마음을 먹게 되면 그 핵가방 없던 거로 하고 새로운 핵가방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일은 없다고 제 상식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핵가방을 들고 갔다면 또 거기에 둠스데이라는 그 핵전쟁 지휘기까지 만약에 동원했다고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갔어요. 네, 떠나시는 분이. 그렇다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임을 안 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그러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의 직에 있고 그야말로 반란법이 동원돼서 계속해서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위협이 해결되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일비백에 가신다 이거죠. 아일비백 돌아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난민 문제 뭐 올라오고 있는 그 뭔가 중공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위협이 제거되고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위협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의 늪에 물을 빼서 드러난 그 모택동 추종자들, 간첩들, 중공에 합세한 자들, 이런 자들을 부정선거범들과 한데 묶어서 해결되는 그 시점,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고 그때 돌아오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그래서 20일로부터 이제 또 며칠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처음에 워싱턴에 그 군대를 주둔시킬 때 11일로부터 24일까지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과연 24일 날 군대가 철수하는지 봐야 되고 2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공과 같은 어떤 모종의 세력으로부터 뭐 대량 살상 무기로 미국이 협박받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원인이 제거되면 군사적인 어떤 그런 협박이죠. 군사적인 어떤 모종의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제거돼야만 부정선거범들 그리고 중공과 같은 그런 적대적인 외세와 합세한 간첩 세력들도 그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외세와 결합된 간첩 세력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군사적인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협박이 있기 때문에 그 체포를 못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이라는 것을 허용하고 곧 이제 돌아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워싱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것이 이제 조만간 제거되는 순간, 최고의 순간은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돌아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희망 회로를 마구마구 돌려봅니다. 자,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